내가 살고 있는 동네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역사 이야기 히스토리 야! 야, 벌써 또 6월이 왔습니다. 네. 1년이 이제 절반이나 지나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진짜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건지 전 6월 하면요, 진짜 장마가 떠오릅니다. 장마. 전국적으로 이제 축제 행사가 이제 6월이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6, 7월에 장마 때문에 무대 올라가면 항상 비와 함께 노래를 시작해요. 이게 보통 무대를 보면은 물이 잘 빠지는 무대가 있고 물이 잘 채워져 있는 무대가 있는데 산청을 갔는데 물이 잘 채워져 있더라고요. 정말 발목까지 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노래를 해야 돼요. 시작부터. 우와. 첫 발차기 하자마자 바로 넘어졌어요. 근데 그날따라 바지를 흰색을 입고 가가지고 속옷 색깔이 다 비친 상태로 팬이 많이 생겼겠네. 그러니까 그날 왠지 모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또 재밌는 또 일화가 있었습니다. 혜원 씨는 어떤 게 떠오릅니까? 6월 하면? 6월 하면 덥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콩국수? 여의도에 아주 맛있는 콩국수집이 있습니다. 40년 된 집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거기서 회식 한번 근데 진짜 석영 선생님 토크 조미료 장난 아니시죠? 6월이면은 사실은 이제 6.25. 6월 25일. 네, 6.25 전쟁이 또 먼저 6월 또 호국 보훈의 달이고요. 전쟁에 참여한 그 많은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시작해야 된다. 그치요, 촉직계 선생님? 역시 조정식 씨가 확실히 남달라요. 자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볼 생각 없나? 아직 고민 중인데요. 네, 계속 마음을 좀 고민해 주시고 먹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6월은 현충일 6.25 전쟁처럼 중요한 날이 있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제가 정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선정했어요. 자, 일단 오늘 너무 기대되는데 오늘 주제 뭡니까? 촉직계 쌤! 자, 오늘 저 가수 나태주 씨가 더 잘 맞힐 수 있게 노래 힌트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1598 morning, a day sighing 돌아가. 좀 무서운데 약간 노래? 그래서 좀 웅장하죠. 장엄하고. 뭔가 에너지가 나약한 꿈을 파고드는 나약한 걸 타고 들어. 파도에 걸치우고 파도. 파도에 떨치우고 나의 하늘이 시여 나를 지켜주소서. 지켜주소서. 자, 가수가 누군지 혹시? 저는 딱 듣자마자 사실 가수는 누군지 알아요. 어떤 분인지 평소 느낌하고 좀 다른 노래거든요. 이분 노래 중에. 혜원 씨는 모를 수도 있지만 뭐 태주 씨도 모르겠어요. 김종서 씨 아닙니까 지금? 김종서 네. 씨요. 있어요. 있다. 어떤 노래 같아요? 전쟁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결투, 대결, 네. 약간 이런 느낌, 비장한 그런 느낌의 웅장하고 노래 있는 것 비장하고. 같고. 그 가사가 막 일어나라 이런 게 독립운동가 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 뭔가 그런 에너지도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첫 노래 가사가 1598 good morning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머머머, 그걸 들었어요? 1598 morning, a day sighing 돌아가. 1598년도와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때는 그건데. 임진왜란. 그치. 딩동댕. 대단합니다, 우리 세 분. 네. 정말 기대 안 했거든요. 저희는 역사에 살고 역사에 죽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등검 한번 볼 생각 없나? 자, 고민 좀. 방금 그 노래 첫 소절에 나왔던 1598이라는 가사 정확하게 우리 서혜원 배우가 맞히셨는데 대단해. 임진왜란이 1592에 일어났죠. 1592 있을 때가 아닌 1592년에 일어나서 1598년까지 진행이 된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바로 7년간의 전쟁 임진왜란. 특히 이 1598년 11월에 일어난 노량해전, 조선을 지켜낸 마지막 전투죠. 이순신 장군이 그 노량해전을 앞둔 11월 18일 500여 척의 외선이 조선의 수군 함대를 공격하려던 그 순간 이 한마디를 하늘에 빌고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과연 무슨 말이었을까요? 자, 이건 뭐 점수 드리는 퀴즈는 아니에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쨌든 그 약간 전라도 쪽에 그 아니었습니까? 예, 그쪽을 책임졌던 그던 여수. 외놈들 내가 가만 안 둘 것이요. 싹다 조사불량계. 조사볼 것이. 한 게. 내용은 예, 완전 제압하겠다. 자, 우리 서배우. 어머니, 적을 무찌르게 해주세요. 어머니. 너무 귀엽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님은요 장군이시잖아요. 네. 사투리도 안 쓰고요. 되게 근엄하게 멋있게 무게 있게 이 한 몸 불사질러 보겠습니다. 약간 머슴 같지 않았어요? 약간 그 마님을. 나 그러니까 장군이랑 안 맞나 봐요, 형님. 진짜 괜히 했어. 자,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차수 약재 사즉 무감. 이 원수만 제압한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멋있다. 자, 이렇게 23전 23승인을 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면서 조선 수군을 지휘했던 이순신 장군. 여러분, 이순신 장군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죠? 아세 거북 윤세선 선! 거북 선! 거북 선! 맞습니다. 적들이 보기만 해도 겁에 질려서 떨었다고 하는 전설의 거북선. 거북선이죠. 방금 들려드렸던 노래 제목이 사실은 가수 김종서 씨의 거북선입니다. 아 진짜요? 노래 제목이 곡선이에요. 바로 1598년 노량해전에 치열했던 순간을 담은 노래입니다. 야, 김종서 씨의 또 거북선이라는 노래가 있었구나. 근데 지금 약간 이야기의 흐름 자체가 오늘 거북선. 정확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거북선의 미스터리입니다. 와, 재밌겠다. 우리가 아는 지금 이 모습, 거북선의 모습일까요? 50m 거리에서 4.8cm의 전나무 판자를 뚫지 못하거든요. 근데 네가 뚫는다고? 물에 빠져 죽기 바쁘니 해전의 쉬운 점입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철갑선 논쟁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해요. 이 장군께서 거북선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있어. 그럼 그게 제일 정확한 있어요. 거 아니에요? 네. 철로 만들면 배가 무거워지니까. 그러네. 그렇죠. 거북선 정식 명칭 뭐라고 그랬죠? 판촉선. 판촉선이요? 그거 뭐 물건 팔아요? 그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주역으로 알려진 거북선.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거북선에 관한 이야기가 과연 다 진실일까요? 왜 그러세요? 자, 오늘 저와 함께 거북선 미스터리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이 얼마나 거북선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각자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진짜요? 이 머릿속에 있는 네네. 거북선. 그림 잘 그리세요? 저 못 그려요. 잘 그리세요? 잘 그리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 성인인데 입체로 그리자. 2D로 그리지 말자. 3D 아니면 3D로. 4D로는 못 그리지. 엄마가 저 초등학생 때 미술학원 보내줬었는데. 엄마 사고 미안해. 났나요? 사고 났어요? 네. 일단 한 명 2D로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정식 씨 그림부터 자 보겠습니다. 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등껍질에 이렇게 뾰족하게 그 철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왜군들이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게 배 위로 승선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게 저희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화포 구멍이 옆에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쪽에선 포를 계속 쏘죠. 그리고 이제 이 거북이의 머리인데 제가 잘 표현은 못했는데 여기서 불을 뿜는다고 우리 90년대 초등학생들은 알고 있죠. 어허. 그래서 불을 불을 뿜는 뿜는다. 부분이 있고 또 동시에 이 머리가 그 왜군의 그 배를 부시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 머리를 갖다 부딪혀서. 이게 강철로 돼 있죠. 여기가 어허. 등 강철로 돼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 상상이 하나 더 들어간 게 발도 아마 머리처럼 강철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내놨을 것 같다. 짧게. 그러네요. 그래서 부딪히는 배들을 격파할 수 있게끔. 드디어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나태주 씨가 작품을 끝낸 것 같아요. 예, 끝났습니다. 정확하게 이 배의 색깔은 이 갈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올라오지 말라고 가시, 쇠, 가시.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대포예요. 대포여서 지금 적군들이 지금 이제 거북선을 타고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못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거대하니까. 예, 그러다가 올라오면서 다 죽는 거를 피로 표현했고요.
몇 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총, 예. 노를 저은 사람들이 지하 1층에서 분명 있어요. 예. 예, 지하 1층에 지하 계시고 1층에 노젓는 분들. 노젓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한 2층 정도 돼야지 포를 쏠 수 있는 위치가 되거든요. 너무 아래서 쏘면은 포물선의 궤적상 이게 바다로 빠지게 돼 있어요. 예, 역학적으로. 아니 그러면 지하 1층, 1층, 2층, 3층, 4층 총 5층. 5층이에요. 5층 꼬마 빌딩이에요? 그 갈색을 처음에 강조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원목으로 하다 보니까 나무로 하다 보니까 썩지 않습니까? 코팅제 니스를 다 발라가지고. 예. 그때는 이제 외제품들이 다 이게 들어올 때라서 니스 칠을 해가지고 방수 기능까지. 아이고 뭐 니스 칠하면 되지. 예, 스크래치랑 방수까지는 다 돼요. 자 이제 서현 배우의 작품 볼게요. 난 잘했네 이 정도면. 아니 어느 정도길래 그래요? 방금 비웃으신 아니, 건가요? 무슨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아니 나는 좋아서 웃는 거예요. 근데 미술학원 다녔네. 잘 그렸네. 돛까지 그렸네요. 돛. 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용이고요. 그리고 용 입에도 대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포가 나오는 것을 표현해 보았고요. 그리고 돛이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살짝 이렇게 멋진 표현이에요. 곡선이에요. 돛과 닷을 표현했습니다. 잘 그리셨고, 이렇게 든 상태에서 우리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거북선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보니까 혜원 씨가 그린 게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아까. 그러면 쌤, 저 질문 있어요. 뭡니까? 그 전쟁 기념관에 있는 거북선은 약간 크기가 축소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 거북선의 크기가 어땠어요? 우리 서배우 학교를 칭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기록에 의해서 밝혀진 거북선 크기는 길이가 30m 이하, 배 너비는 8m 미만, 그리고 무게가 200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이 거북선의 장점 중에 하나가 튼튼한 선체거든요. 거친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서 질기고 강한 해송, 바다 소나무로 만들어졌고요. 그래, 목재. 해송에다가 송진을 먹여서 건조한 튼튼한 목재를 사용한 겁니다. 리스랑 뭐 비슷하네 송진. 태주 씨 얘기에 제가 머리끝이 쭉 뼈섰다니까요. 그쵸. 저 원목에 니스칠까지. 이 충무공 전소에 보면은요, 외판의 두께가 4치, 약 12에서 13cm 정도라고 기록이 됩니다. 와, 아니 사실 제가 그 나무 송판으로 격파를 좀 해봤잖아요. 네. 12cm, 13cm면은 다른 분들은 진짜 이거 격파가 불가능할 정도의 두께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가능할 정도고. 조총이요, 50m 거리에서 4.8cm의 전나무 판자를 뚫지 못하거든요. 근데 네가 뚫는다고? 자, 아무튼 거북선은 조총 공격 따위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뚫을 수 없는. 그러네, 어마어마한 배라는 건 그 아시죠? 시대 약간 방탄배네요, 그죠? 그렇죠. 이 강력한 선체로 적의 진영을 무너뜨렸던 돌격선이 바로 거북선입니다. 와,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거북선의 토대가 된 배, 바로 판옥선입니다. 나 들어봤어요. 자, 거북선과 판옥선을 함께 한번 보실게요. 이 판옥선과 거북선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배 위에 있는 철판하고 철판에 촘촘하게 박힌 쇠못입니다. 이렇게 배 위를 덮고 쇠못을 장착한 이유 뭐 알고 계시겠죠? 바로 방어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인데요. 일본군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백병전이죠. 백병전. 백병전의 전문가들이 일본군인데 우리 수군은 백병전에 좀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 위를 덮고 그 위에 새 못을 장착한 겁니다. 그 저번 시간에 배운 편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근접전을 막기 위해서 편곤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백병전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거북선에 쇠못을 씌운 거네요. 혜원 씨가. 저 지금 눈물 날 뻔했어요. 아니 혼자 복습하셨어요? 편곤? 야, 이건 진짜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럴 때 이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 지난번 수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이곳에 응용하는 우리 서현 배우, 정말 우리 서씨 가문의 자랑입니다. 대단합니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훌륭해요. 태주 씨 같은 경우에는 딱 나가면서 깨끗하게 잊어버리는데. 저는 완전히 그냥 백지가 돼버리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거북선은 배 밑을 평평하게 한 평저선입니다.
자,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자, 우리나라는 바닥이 평평한 저 평저선, 그리고 일본의 배는 바닥이 뾰족한 침저선. 평저선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조건 때문에 생긴 건데요. 임진왜란이 주로 일어난 곳이 바로 서해안, 남해안입니다. 여기가 어때요? 조수간만에 차가 크죠? 그쵸. 물 빠지면 갯벌. 갯벌이 드러납니다. 이때 만약 바닥이 뾰족하다고 생각해봐요. 막 뒤뚱뒤뚱 할 거야. 그쵸, 그쵸. 평평하면 갯벌에 그대로 앉을 수 있죠. 침저선처럼 뾰족하면 넘어집니다. 무조건 넘어지죠. 그리고 평저선은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만약 물이 들어와요. 그럼 그대로 쓱 바다로 빠지면 또 되죠. 나가요. 아. 그래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요. 야, 역시 뭐 우리 그 선조들의 지혜가 그죠? 이 평저선에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그린 게 대포잖아요. 네네. 대포를 쏠 때도 이 평저선이 좀 유리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정확해요. 대포를 쏘면 반동이 생기는데 침저선은 뾰족하니까 그 반동을 못 견디고 흔들리죠. 그렇죠. 하지만 평저선 평평하니까 반동이 와도 이 정도 하고 마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순신이 1593년 조정에 보낸 장계를 보면 거북선과 판옥선의 강력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엿볼 수가 있거든요. 조정식 씨? 거북선이 먼저 돌진하고 판옥선이 뒤따라 진격하여 연이어 지자, 현자, 총통을 쏘고 포환과 화살과 돌을 빗발치듯 우박 퍼붓듯 하면 적의 사기가 쉽게 꺾여 물에 빠져 죽기 바쁘니 이것이 해전의 쉬운 점입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자신감이 넘치네요. 정말 과학적이고 전략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진왜란의 해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겁니다. 무조건이네요. 자, 여러분. 거북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우리가 아는 지금 이 모습, 이게 과연 진짜 거북선의 모습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자, 그래서 준비한 거북선의 미스터리 그 첫 번째는 거북선은 정말 철갑선인가? 자, 거북선 모습을 알 수 있는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죠. 이 지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500원권입니다. 1970, 80년대에 많이 사용됐었고요. 1990년 초에 발행이 금지됐기 때문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80년. 자, 어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맞아요. 거북선의 모습 아니에요? 비슷한데 우리 철갑선으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거북선에 관련된 여러 논란 중 가장 큰 논란이 바로 철갑선이냐 아니냐입니다. 아니 근데 거북선이요. 철갑선이라는 말은 이게 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자, 철갑선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기록이 있어요. 일본 장수의 회고록인 고려선 전기에 있는 내용을 유성룡이 징비록에 옮겨 쓴 사실이 있는데 글이 있는데 자, 그 내용 우리 서혜원 씨와 나태주 씨가 읽어주시죠. 구키 요시타카님과 가토 요시아키님은 부산포에서 출발하여 가덕도를 지나 앙골포항에 들어갔다. 11 오전 8시경부터 적의 큰 배 58척, 작은 배 50척가량이 공격하여 왔다. 큰 배 가운데 세 척은 메꾸라 분해로 쇠로 방어를 하고 대포, 불화살, 끝이 둘로 갈라진 화살 등을 쏘았다. 오전 8시경부터 오후 9시경까지 번갈아 공격하여 아군의 배를 보호해주는 방어시설까지 모두 부수었다. 자, 여기서 메꾸라 분해는 장님배를 뜻하는데요. 일본이 거북선을 부르는 말로 거북선의 사방이 막혀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이 없구나. 자, 그리고 일본군이 거북선을 두려워해서 붙인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보카이센. 보카이센. 보카이센은 괴물배라는 뜻인데 아. 임진왜란이 끝나고 거북선의 위력을 두려워하던 에도 시대에 가서 붙은 이름이에요. 제가 그 한산을 제가 시사회에 가서 봤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서 변요한 배우가 보카이센, 그러니까 괴물배라고. 정확합니다. 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철갑선 논쟁과 관련된 부분은 이 쇠로 방어를 하고라는 그 부분인데요. 원문에는 철로 요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해요. 쇠로 되어 있는 요새라고 해야 할지, 철갑을 둘렀다고 해야 할지, 창검을 꽂았다고 해야 할지 해석이 나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일본 기록으로 옮긴 거니까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게 다 다르긴 하겠네요. 그렇죠. 일각에서는요,
일본이 전투에서 패배한 걸 합리화하려고 거북선을 철갑선이다라고 부풀렸다. 그러니까 싸움에서 지고 가서 응. 나랑 싸운 애가 2m야 뭐 이러는 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듯 철로요해라는 표현만 가지고는 거북선이 철갑선이다라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북선이 철갑선이라는 기록은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기록이 더 있어요. 오. 미국인 선교사이자 동양학자였던 윌리엄 그리피스가 쓴 은둔의 나라 한국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요. 네. 임진왜란 때 조선군의 군함을 설명하면서 금속으로 감싼 배, 오. covered with metal. 어우. 1883년 영국 해군의 기록도 있는데요. 이거는 저 조정식 씨가 좀 영어로 읽어주시고. 아, 네. 코리아. 네, 그냥 한글로 이순신. 네, 네. 한글로 했어요. 조선의 전선은 철판으로 몸을 싸고 마치 거북 모양으로 만들어 당시 일본의 목조병선을 깨뜨렸으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철갑선은 진실로 한국인의 발명인 것이다. 지금 이 기록만 보면은 철갑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자, 서양에서는 이렇게 거북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선 시대에는 거북선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그렇지. 우리가 또 묘사한 게 중요하지. 궁금하시죠? 네. 자, 요 내용을 상황극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조 역의 조정식 씨. 아, 개인적으로 선조 좀 이렇게 좀 잘 어울려요. 제가 아, 볼 때는 가장 잘 어울려요. 자, 그리고 문신 남이공 역의 서현 배우, 네. 그리고 조인득 역은 나태주 씨가 맡아주십시오. 네. 귀선은 모습이 어떠한가? 사면을 판옥으로 꾸미고 형상은 거북 등 같으며 쇠못을 옆과 양머리에 꽂았는데 외선과 만나면 부딪히는 것은 다 부서지니 수전에 쓰는 것으로는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소신이 황해도에 있을 때 한 척을 만들어 검을 꽂고 거북 등과 같이 만들었는데 그 재주가 아주 신묘하였습니다. 자, 한자로 거북귀 배선, 귀선이 거북선의 정식 명칭인데요. 이 내용을 잘 보면요. 검을 등에 꽂았다고 했지 그 어느 곳에도 철갑선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네. 아, 이게 확실한 그 기록이 없으니까 이게 의견이 분분하고 답답한데 이순신 장군님이 직접 좀 거북선에 대해서 쓴 기록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이 장군께서 거북선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있어? 그럼 제일 정확한 거 있어요. 아니에요? 네, 기대하세요. 오. 자, 1592년 6월 초에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쓴 글에 거북선을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 요거는 서혜연 배우가 읽어주십시오. 네. 신이 일찍부터 섬 오랑캐가 침노할 것을 염려하고 특별히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앞에는 용머리를 설치하여 아가리로 대포를 쏘게 하고 등에는 쇠 송곳을 심었으며 안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 있으나 밖에서는 안을 엿볼 수 없게 되어 비록 적선 수백 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으로 돌입하여 대포를 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야, 근데 좀 애매하네. 근데 이게 좀 애매하네요. 여기 철갑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